지난 3월 20일 쉐보레에서 트랙스 크로스오버 차량이 나왔죠. 출시 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끌던 차량이었는데, 예전 트랙스라고 하면 사이즈가 작고 땅땅하게 생기고 스파크를 좀 늘려놓은 그런 느낌의 차량이었는데, 지금 이제 신형 트랙스 같은 경우는 트랙스 크로스오버라고 달고 나왔지만 SUV 스타일보다는 CUV로 지금 분류를 해놨어요. 쉐보레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이렇게 세단도 있고 SUV도 있는데 CUV에 트랙스 크로스오버라고 얘만 따로 지금 분류를 해놨는데, 근데 이 트랙스가 예전 기존 이 전세대 트랙스에 비해서 새롭게 바뀐 쉐보레의 얼굴을 좀 따라가는 그런 스타일로 좀 바뀌었는데, 얼핏 보면 트레일블레이저하고 또 비슷하기도 하고,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좀 헷갈릴 수도 있겠어요. 흥미로운 게 뭐냐면 트랙스가 그 윗급인 지금 트랙스보다 더 비싸게 팔리고 있는 트레일블레이저보다도 더 커졌어요. 기존 소형 SUV들 중에서 제일 크다고 지금 생각을 했던 게 르노의 XM3였는데, 르노 XM3와 전체가 좀 비슷한 사이즈를 가지고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소형 SUV인지 한 3세대 투싼 크기랑 거의 비슷해지다 보니까 준중형인지 소형인지 지금 경계가 좀 모호하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사이즈를 보면은 길이 자체가 4540인데요. 트레일블레이저가 4410, 현대 코나가 4350, 기아 셀토스가 4390, 르노 코리아의 XM3가 4570. XM3가 조금 더 길긴 한데 뭐 거의 같다고 봐야 되겠죠. 휠 베이스 자체도 2700, XM3가 2720, 뭐 나머지 차종들은 2600대. 휠 베이스가 길어지면 실내 공간도 조금 더 넓어졌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트레일블레이저를 왜 사? 트랙스를 사면 되지. 그 부분들은 조금 이제 뭐 엔진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구분을 줬고요. 스타트 가격대를 보면은 XM3가 1958만원, 트랙스가 2052만원, 기아 셀토스가 2060만원대, 그 다음에 이번에 현대 코나가 2400만원대, 뭐 트레일블레이저가 2500만원대. 트레일블레이저가 제일 좀 스타트 가격이 비싸기는 한데, 근데 스타트 가격이 비싸다고 최종 가격까지는 풀옵션 가격까지가 다 비싼 건 아니거든요. 뭐 현대 코나 같은 경우는 기본 품목부터 해서 옵션을 넣을 수 있는 게 풍부해서 풀옵션 가면 4륜 구동에 뭐 하이브리드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어서, 현대 코나 같으면은 가격대 폭이 이 레인지가 굉장히 넓은 폭을 하고 있고, 이제 트랙스 같은 경우는 2000만원에서 2700만원대, XM3는 1950만원대에서 2750만원대. XM3랑 트랙스가 비슷한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 가격대로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각 회사의 소형 SUV들에 대한 간단한 이제 스펙을 좀 보긴 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인기가 많냐? 계약도 많이 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크기 대비 가격인 것 같아요. 거주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좀 크면서 가격이 낮으면, 그리고 디자인 자체도 기존 트랙스에 비해서 완전히 좀 바뀌다 보니까 당연히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견적을 잠깐 볼게요. 견적을 제가 촬영하기 전에 이제 한번 쭉 봤는데, 현대 기아의 견적과는 쉐보레의 견적은 진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현대 기아 뭐 코나를 예를 들어서 보면은, 코나는 뭐 세부적으로 하이브리드도 있고 그냥 가솔린 엔진들도 있는데, 옵션들을 보면 굉장히 좀 다양하게 기본 사양에서도 좀 여러 가지 옵션들 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도 의외로 좀 많이 내가 필요한 것만 넣을 수 있게 이렇게 좀 선택이 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 트랙스 같은 경우는 엔진 트림 적용되는 엔진이 1.2 터보 엔진밖에 없어서 그런지를 몰라도 4종류의 그레이드가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4종류를 하더라도 LS, LT가 있고요. 기본, 중급, 고급이 액티브랑 RS 이렇게 나눠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취향에 따라서 상위 트림은 좀 액티브, 레저용으로 쓸 거냐, 아니면 RS 좀 달릴 거로 쓸 거냐, 이제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전세대 트랙스 같은 경우는 기본이 1900만원대부터 시작을 했는데 트랙스 크로스오버 같은 경우는 2000만원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100만원 정도 상승이 돼서 스타트가 이제 들어간다고 봐야죠. 기존 구형 트랙스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점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옵션에 대비하다 보면 뭐 엔진이 크게 바뀐 거 그런 거랑 그다음에 옵션들이 아무래도 신형 차들이 새로운 옵션들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몇 가지 더 추가된 거 외에는 디자인이 크게 바뀌고 공간이 크게 바뀌었다 이렇게 좀 봐지네요. 그래서 가격표를 잠깐 보면은 LS, LT, 액티브, RS 1.2 엔진이 들어가고 6단 자동 변속기, 푼드 인슐레이션, 보닛 안에 방음제죠. 그렇게 좀 들어가 있고 차체 자세 제어 시스템 6 에어백 적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전에 관련된 저속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전방 충돌 경고 시스템. 근데 전방 충돌 경고 시스템이 이게 예전 그 스파크 때부터 들어갔던 앞에 부딪힐 것 같아 하면 앞쪽에서 LED가 반짝반짝 거리는 그런 장치가 지금 그대로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사각지대 뭐 요런 거는 쭉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17인치 스틸이 기본에는 적용이 됩니다. 아무래도 신차다 보니까 LED 프로젝션 헤드램프, LED 주간 주행 등 LED 테일램프 요즘 뭐 다른 타 메이커에서는 다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죠. 신형 트랙스도 LED로 기본에서 다 적용이 돼 있네요. 요거는 기분 좋죠. 아무리 기본이라도 이렇게 반짝반짝거리고 뭐 이런 게 들어가주면 기분 좋습니다. 내장에 보면은 3.5인치 LCD 클러스터, 보통 계기판에 8인치 컬러 클러스터가 들어가는데 조그맣게 이제 3.5인치로 모노 컬러도 아니네요. 모노톤으로 색깔 하나로 그리고 들어가 있고 인조 가죽이 아닌 직물 시트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도 뒷좌석은 6대4 폴딩 시트 적용이 되게 돼 있고요. 오토 홀더,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네요. 요 잡아 당기는 게 아닌 전자식으로. 기존의 구형에 비해서 100만원이 오른 것 치고는 추가가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괜찮은 것 같네요. LS 위인 LT 등급 1400이니까 개소세가 적용이 되면 2366만원. 기존 LS 기본 등급보다는 300만원이 더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제 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이 들어가고 이제 휠이 17인치 알로이 휠이 들어가네요. 인조 가죽이 적용이 되고 운전대에도 인조 가죽이 적용이 됩니다. 앞좌석에 3단 열선 시트가 들어가는데 기본 등급에는 열선 시트가 없네요. 운전대에도 열선 운전대가 들어가고 여기서부터는 프로토 에어컨, 이게 옵션이 아니고 중급 LT에서는 기본 적용이 되네요. 그 다음에 스마트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게 이제 300만원에 옵션이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위에 이제 고급 등급인 액티브 등급, RS 등급 360만원 정도의 갭이 차이가 나는데 먼저 이제 액티브를 볼게요. 여기 보면 스마트 하이빔이라고 앞차가 오면은 하향등으로 바뀌고 앞차가 없으면 상향등으로 켜지고 이제 이런 자동으로 되는 액티브 스마트 하이빔이 적용이 되어 있네요. 18인치 블랙 알로이 휠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액티브 모델이니까 RS와는 다르게 티타늄 크롬 외장이 적용이 됩니다. 이제 루프렉이 들어가는데 캠핑 차박이나 요런 데 이제 많이 활용을 하기 위해서 기존 루프가 있는데 그 위에 짐을 더 올릴 수 있게 렉을 더 추가를 해서 달아서 나오네요. 그 다음에 내장은 인조 가죽이긴 한데 노란색에 띠가 들어가는 컬러가 좀 다르게 배치되는 그런 인조 가죽이 적용이 되고요. 통풍 시트, 이제 고급 사양부터는 통풍 시트가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운전석에 이제 전동 시트 그렇게 적용이 되고 ECM 룸밀러, 뒷차가 밤에 라이트를 비춰도 눈이 안 부신 룸밀러가 적용이 되네요. 멀티미디어 쪽으로는 이제 8인치에서 11인치 가운데가 11인치 컬러 터치 스크린으로 되는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니까 조금 더 좀 세련된 내장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RS 모델은 뭐 거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RS 모델에는 액티브 모델하고는 좀 다른 RS 모델만의 그런 외장이 적용이 되고요. 내장도 RS만 적용할 수 있는 인조 가죽 시트가 들어가고 스티어링 휠이 D컷으로 스포츠 드라이빙에 많이 쓰는 D컷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고요. 블랙 헤드라이너, 뭐 실내가 이제 까만색으로 바뀌는 거죠. RS만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RS 전용 외장, 내장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비싸지는 것 같네요. 이렇게 홈페이지에 견적내기에 딱 들어와 보면 4가지 모델이 딱 떠 있죠. 일단 제일 비싼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비싼 게 가격이 액티브나 RS나 한 50만원, 6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RS보다는 액티브를 좀 많이 선택을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기본 품목을 두 개를 놓고 보더라도 거진 똑같습니다. RS에 적용되는 이제 옵션들 몇 가지만 더 나열이 많이 되어 있네요. 액티브 모델을 견적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색상은 화이트, 블랙, 그레이, 밀라노, 피스타치오, 어반, 옐로우 이렇게 있네요. 저는 흰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화이트로 하고, 지금 기본에서는 2681만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얼마나 더 붙을지. 자, 여기 외관 옵션을 보면 썬루프 선택하고요. 히트로드 패키지라고 있는데 루프 크로스바 위쪽에 이제 크로스바가 이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러기지 라이너, 러기지를 이제 달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추가가 됩니다. 선택을 하고요. 실내가 두 가지 옵션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회색에 블랙, 그 다음에 라임색 라인이 들어가 있는데 요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옐로우 포인트만 강조된 거, 조금 밝은 느낌은 아르테미스, 조금 어두우면서 옐로우 포인트를 더 주고 싶으면 그냥 옐로우 포인트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네요. 옵션으로는 테크놀로지 패키지가 있는데, 요거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파워 리프트 게이트, 그러니까 전동 게이트가 이제 적용이 되는데, 요게 버튼이 요쪽에 있네요. 요쪽에 보시면 요렇게 탁 생기네요. 요거까지 하면은 지금 가격이 2,857만원이네요. 예전에 저희들이 이제 구형 풀옵션을 했을 때 2,474만원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신형 트랙스를 하니까 2,857만원, 뭐 4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옵션들이 많이 추가가 됐어요. 근데 기존 트랙스를 시승을 할 때, 와, 옵션들이 빠져도 너무 많이 빠졌다, 이렇게 좀 아쉬워했는데, 이 400만원이 더 상승이 되면서 크기와 디자인, 그리고 이제 옵션들이 좀 추가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일 기본 등급 한번 가격을 보도록 할게요. 스타트 가격은 2,052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뭐 거의 외장 똑같고요. 근데 색깔이 세 가지밖에 없네요. 화이트, 블랙, 그레이. 옵션이 낮은 차들, 이제 외장에서 조금 티가 날 수 있는 차들은 사실 블랙으로 해주는 게 제일 표가 안 나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블랙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옵션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색상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없습니다. 실내로 넘어왔는데 깔끔합니다. 그냥 블랙, 그레이, 직물 시트. 옵션, 인조 가죽 옵션 선택할 수 없어요. 옵션은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보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장거리 많이 뛰시거나 이렇지 않으면, 저도 사실 뭐 간혹 한 번씩 쓰긴 하는데 그렇게 많이는 좀 안 쓰게 되더라고요. 뭐 있으면 편하기는 한데, 요렇게 좀 기본 등급을 하고 하는데 이걸 굳이,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빼고요. 그냥 2,052만원 기본 가격 그대로네요. 자, 요렇게 해서 기본 등급까지 봤고요. 제일 비싼 그냥 LS로 한번 빠르게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색상은 블루로 하고, 옵션은 뭐가 있을까요? 옵션은 아까 액티브에서 적용이 되는 히트 더 로드 패키지는 빠지고 썬루프만 적용이 되네요. RS 전용 블랙 시트에 레드 스티치, 레드 라인이 들어가 있는 실내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옵션으로는 테크놀로지 패키지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을 시키면 RS가 풀옵션이 2,872만원, 액티브가 2,857만원, 20만원 정도 차이네요. 최하 기본 등급이 2,052만원. 이렇게 보면 820만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820만원에 이제 뭐 여러가지 좀 첨단 사양들이 이제 적용이 되는데, 이런 옵션 구성으로 보면은 코나가, 옵션 구성은 제일 빵빵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신형 코나 나오면서 실내 쭉 이런 멀티미디어 시스템도 들어가 있고 해서 기존에 비해서 코나, 이게 코나인가 싶을 정도의 이제 옵션들, 그 뭐 상위, 뭐 소나타나 그랜저에 들어가는 옵션들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는 게 일부 있고요. 소형 SUV의 개념에서 보면 뭐 이 가격대가 적당하지 않나고 생각이 드네요. 뭐 풀옵션으로 가면은 2,800만원대이긴 하지만 셀토스나 코나에 비해서 3,000 이하대, 2,000만원대에서 다 옵션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좀 웬만한 옵션 좀 다른다 싶으면은 LS, LT는 안 볼 것 같아요. 액티브, RS에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 내가 원하는 옵션으로 해서 이제 하실 것 같고, 그러면은 2,700만원, 2,800만원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옵션 구성이 좀 간단해요. 현대나 기아의 차에 비해서는. 근데 지금 LS LT 모델은 계약을 하면은 대기 기간이 길다고 합니다. 아마 액티브와 RS 쪽으로 주력을 해서 주문을 받는 게 아닌가, 생산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합리적인 구매를 좀 할 수 있게 이런 기본 중급 모델들도 좀 생산을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네요. 인기가 많은 트랙스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가격 대비 메리트가 있는 차들이 많이 나와주면 또 경쟁도 많이 되고, 이렇게 소형 SUV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좀 뜨거워지고 있는데, 조금 더 재밌는 차들, 좋은 차들이 많이 나왔으면 더 좋겠다는 바람이네요. 가격, 경쟁력, 차 크기 다 만족스러운데, 또 많은 분들이 또 선택을 하셔가지고 트랙스가 예전에 조금 찬밥받던 트랙스가, 물론 기본기는 엄청 좋았어요. 구형 모델들도 더 좋은 좀 인기를 누릴 수 있는 차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에도 요즘 신차들이 출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또 차량들을 비교해 가면서 견적을 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